자, 오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5번째 시간 챕터 5 더 강력한 슈퍼사이클을 만들 기폭제들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 충격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 어떤 기폭제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다시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 반감기 이후 찾아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내생적 요인인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충격과 거시경제에 해당하는 외부적 요건인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충격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두 가지 외에도 향후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이 기회들도 대부분 이번 4차 반감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만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모멘텀이 강렬하게 발생하는 슈퍼사이클의 호재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 불난데 기름을 붓는 듯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런 효과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연이어 발생한다면 그땐 슈퍼사이클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폭풍을 몰고 올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앞날에 준비된 추가 호재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라고 합니다. 슈퍼사이클을 만들 게임 체인저, 비트코인 시장의 큰손 블랙록. 2023년 6월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25,000달러대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하여 30,000달러를 돌파했다. 현물 ETF의 위대함. 블랙록이 이번에 신청한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이다. 현물 ETF는 선물 ETF와 무엇이 다를까?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여 보유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거대 자산 운용사의 현물 ETF 도입은 자산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화폐성 상품 자산인 금의 경우 2003년 초 현물 ETF가 승인될 당시 가격은 대략 300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부터 가격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2011년까지 약 8년간 6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물 ETF가 이제 만들어지면 직접적으로 금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선물 거래,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제 미리 예측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선물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현물 ETF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금과 비슷하게 가격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막대한 규모의 시장이 겨우 8년 만에 6배 넘게 성장했으니 현물 ETF의 도입이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도와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현물 ETF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비트코인 날개를 달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하며 개인들이 노후를 위한 연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확장을 강제로 막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가 넘는다. 최소한 전체 비트코인의 20% 이상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대략 2천억 달러, 약 26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심지어 현물 ETF가 승인되었으니 이 금액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 미국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들어간 자산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 약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국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을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또는 금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점점 중요한 자산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우리에게 익숙한 증권사 앱을 통해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정된 은행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디지털 적응도가 높은 젊은 세대라면 몰라도 부모 세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는 단계조차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비교할 때 여전히 투자자들의 이해도나 접근성, 신뢰도, 규제 명확성 등에서도 뒤떨어지고, 이런 단점들이 평범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에 섣불리 투자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아주 많은 것이 바뀐다. 우선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 앱으로 S&P 500 ETF를 사듯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투자자도 아주 손쉽게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해킹에 대한 우려나 거래소에 대한 불신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일반 주식처럼 손쉽게 연금 계좌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동안 비트코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많은 개인들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왜 사야 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그리고 비트코인의 뭐 해킹 문제들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고액자산가 분들이 비트코인을 꺼려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권사에서도 비트코인 ETF, S&P 500이나 또는 금 ETF를 사듯이 증권사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훨씬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져올 진정한 혁신은 바로 기업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대규모 채택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기 바란다. 삼성전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모습을. 일단 한국에선 기업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기업이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또 지속적으로 보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위험성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요인이 떨어진다. 하지만 현물 ETF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전문 수탁인들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으니 기존의 채권과 증권에 투자하듯 간단하게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져서 잉여 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약간 이제 설명이 좀 부족했지만 비트코인을 기업이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비트코인을 가지는 과정, 그리고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비트코인을 뭐 거래를 하거나 이동을 할 때 비밀번호를 또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이 결국 또 비트코인을 횡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가 없었는데, 증권사를 통해서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투자자들이 대체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산 포지션으로서 비트코인이 지닌 대체 불가능한 매력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라는 주식을 예로 들어보면 자산의 가치가 전적으로 애플이라는 발행 주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강할 수 있고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든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든 모두 발행 주체에 대한 리스크를 지니며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보잘것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 상품 자산의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법정 화폐처럼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없다. 주식처럼 기업 가치를 좌지우지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영진도 없다. 이렇게 발행 주체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를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에는 이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큰 장점이자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상품 자산의 대표이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상품 자리를 지켜온 금의 경우 아날로그 자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인터넷을 통해 금을 사면 실물 금을 받지 않는다. 금은 예탁 결제원에 보관되고 금에 대한 소유권만 거래하게 된다. 금을 특정 무게 이상 거래하면 실물 골드바로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골드바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금이 물리적 실체를 지닌 아날로그 자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도 비트코인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태생부터가 디지털 자산이다. 따라서 금과 같은 전통적인 상품 자산은 비트코인을 절대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 자산들과 비교할 때 자신만의 명확한 포지션을 갖출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다. 금의 경우 전 세계 투자자산 시가총액에서 부동의 1위인 자산이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의 20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나 자산의 안정성 측면에서 금이 비트코인을 훨씬 능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익률은 정반대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대략 34,300% 상승한 반면에 금은 겨우 47% 올랐다. 비트코인은 연평균 100% 넘게 올랐고 금은 연평균 3%도 안 되게 올랐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훨씬 지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익률에서는 비트코인의 압승이다. 이렇게 같은 상품 자산이면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이용하면 리스크와 수익률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훨씬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에만 100% 투자하던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10에서 20% 정도 섞으면 어떻게 될까? 금의 치명적 약점인 연 2에서 3%의 낮은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물 ETF가 승인된 지금은 전통 자산에 있던 돈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때 넘어야 하는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향한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자금의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과거 비트코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입된 자금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은 대략 4배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즉 1달러가 시장에 유입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4달러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훨씬 많이 오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 시장에 약 1,560억 달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유입이 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6,240억 달러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6,240억 달러의 시가총액 증가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인지 알아볼 차례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ETF 운영사 관리 자금의 1% 정도가 최초 1년간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면 이 효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약 32,000달러 오른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렇게 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실은 앞에서 계산한 1년에 32,000달러의 상승이란 것은 새로 유입될 자금만을 기준으로 구한값이란 점이고 비트코인 반감기와 유동성 확장 시기는 아예 계산에도 넣지 않았다. 가격 상승에 따라 투자자들이 갖게 될 기대 심리도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거품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실제로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이런 공급 충격, 수요 충격, 현물 ETF 이런 것보다 거품 현상이죠. 실제적으로 이런 계산들을 했을 때 한 10배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거품 효과가 2배만 더 끼워도 10배에서 20배가 되는 거고 만약에 4배 정도 낀다면 10배에서 40배까지 그리고 거품이라는 게 한두 배로 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10배까지 가버리면 어쨌든 이런 수치적인 것들이 10배라면 거기에 거품 현상 10%를 더하면 100%로 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거품 현상도 투자 세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도 보면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만 올라도 될 게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2~3배 올라야 될 부분들이 5배, 6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거품 현상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 충격, 수요 충격의 현물 ETF라는 기폭제까지 가세하는 이번 슈퍼사이클에서는 그 정점에서 전대미문의 엄청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격 상승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흥미진진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선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공급량 반감기 때문에 공급 충격이 오게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수요 충격이 일어나면서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현물 ETF까지 들어오면서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고액 자산가 개인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물 ETF로 돈이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곱하기 이제 거품 현상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비트코인의 상승은 커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 기준으로 약 8천만원 정도 합니다. 이 8천만원이 4차 반감기의 공급 충격과 그리고 수요 충격, 현물 ETF의 호재까지 겹치면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봤을 때 저자가 이제 책을 집필한 시점 2024년 1월 정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대략 4천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8천만원까지 2배가 올랐고 한때 이제 1억을 넘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2.5배, 2배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비트코인의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와서 살짝 내려왔다가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4차 반감기의 상승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무너질 것인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저께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여기를 한번 충격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 흐름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앞에 있던 정고점인 1억을 돌파하는 시점,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면 또 여기서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감기가 끝나고 이전에 있었던 1억 돌파가 4차 반감기의 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쭉 하락해서 다시 2천만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샀던 8천만원에 샀던 사람들은 4분의 1 토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조심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기회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왜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